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선 상속세 완화 추진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승리 후에 제안했던 내용 그대로인데요. 먼저 이재명 대표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상속세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세율은 건들 수 없고 배우자 공제, 일괄 공제 금액을 좀 조정하자. 일괄 공제를 5억으로 정한 게 28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28년 전의 물가나 또 집값 이런 걸 고려해 보면 지금 현재 특히 수도권이나 대도시 이런 데 집값을 고려할 때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사망했는데 상속세 때문에 그 집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들은 없애는 방안을 강구해 드립니다. 다른 점에서 일괄 공제나 배우자 공제 액수를 좀 올리자. 이런 거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서영주 부대변인. 네네. 일단 어제 임광현 의원 발로 기사가 났더군요. 네네. 입법을 할 거라고. 네. 자, 임광현 의원이 지금 원내 부대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세법 정책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네, 뭐 이제 국세 전문가기도 하고요. 네. 본인의 어떤 주특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대표랑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원내에서도 얘기를 하고. 근데 조금 합리적인 정책 제안을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전통적인 민주당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계층 간의 어떤 소득 분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중도층이 보면 상속세도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종부세도 그렇고요. 금투세도 그렇고 따지고 보면 민주당이 기존에 갖고 왔던 어떤 이 조세 정책의 흐름과는 다소 조금은 좀 괴리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변했다는 점에서 상속세가 28년 전에 5억이면 이제 물가에 반영해서 5억 이상의 것들을 좀 잡아놔야 우리 중산층에서 좀 나름 세 부담을 덜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런 부분들이 중도 외연 확장에 굉장히 큰 도움은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제 금투세 문제와는 좀 다른 문제고요. 네. 종부세 문제는 다르기 때문에 저는 상속세 일괄공제 8억 정도는 굉장히 민주당이 주도할 수 있는 좋은 정책 제안이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김용식 실장님. 예. 국민의힘에서도 상속세는 민주당하고 약간 뭐 결이 다릅니다만 상속세 세율을 낮추자는 그렇죠. 쪽이 국민의힘 주장이고 민주당은 지금 상속세 세액 공제를 높이자는 쪽인데 자, 여야 대표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꽤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야 대표회담이 이런 것들을 논의해서 좀 간격을 좁히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투세, 뭐 진성준 정책위장은 뭐 반대 유예를 계속 할 수 없다. 그대로 강행한다는 주장이지만 이재명 대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이게 유예하고 좀 완화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당연히 한동훈 대표는 폐지하자는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간격을 좁혀가지고 어떻게 합의 가능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종부세도 좀 상당히 부분 그 접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상속세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새롭게 유연한 안을 내놨기 때문에 세율 조정과 세액 공제 금액을 높이는 방안 이런 데에 대해서 여야 대표회담에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조율을 해서 합의문으로 만들어내고 그것이 여야 합의로 입법을 하면 국민들이 봤을 때 특검 탄핵 거부권이라는 도돌이표 악순환에서 일을 좀 하는구나. 민생을 챙기려는 가능을 볼 수 있거든요. 네. 저는 그런 면에서 민주당의 유연한 반응이 나오는 가능한 법안들, 그다음에 우리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고 우리 당에서 주장하는 서민 민생 지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들 이런 것들을 서로 논의해서 합의하는 것 지점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